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나 보세요. 손으로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셨습니까? 팔걸이를 붙잡고 일어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치명적인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33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72살이고 지금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일주일에 사흘은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신상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대해 당신이 들어온 모든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30년 동안 완전히 예방 가능했던 방식으로 악화되는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지난달 한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 68세. 따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20년 동안 다니던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4블록 떨어진 가게였습니다. 4블록.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찰을 했을 때 박 여사님은 지금이 몇 년도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시계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따님은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초기 경고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잃기 5년 전에 박 여사님은 부엌에서 병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악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죠. 가족들은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력 약화가 뇌가 이미 악화되고 있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손의 힘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가 기억력과 공간 인지력을 조절하는 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85세 이상 인구의 75%가 어떤 형태로든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립니다. 4명 중 3명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4명 중 3명이 자식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화장실 사용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이것은 편안하게 잠들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짐이 되어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진짜 원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팔만한 비싼 약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복잡한 수술도 없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임상진료 중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심각한인지 저하로 저를 찾아온 모든 환자가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정한 미네랄 결핍과 뇌혈관 손상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공식 진단을 받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에서 20년. 그 말은 당신이 지금 60세라면 75세에 걸릴 수도 있는 알츠하이머가 이미 오늘 당신의 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문제는 당신이 자기 주소를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실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히 무엇이 이런 뇌 악화를 일으키는지,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식습관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75세가 지나면 손상을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가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신경외과 의사로 일해왔고, 지금 당신과 나누려는 내용이 당신의 정신을 구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이고, 제 경력 동안 3,000개가 넘는 뇌를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수술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제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75%가 똑같은 일상 습관으로 천천히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지금 당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목 뒤를 만져보십시오. 차갑습니까?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만졌을 때 차갑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 차가운 목이 첫 번째 경고 신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것을 무시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혈액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중요한 미네랄이 혈액에서 너무 고갈되어 뇌가 더 이상 독성 축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독을 뇌에서 차단하는 경비원처럼 작동해야 하는 혈액뇌장벽이 부서진 문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일단 열리면 모든 것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조리기구에서 나온 알루미늄 입자들, 제가열한 기름에서 나온 산화된 지방, 날카롭고 파괴적으로 변한 포도당 분자들. 저는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008년에 강남에 사시는 72 세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을 계속 잊어버린다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뇌 스캔 결과 초기 단계 악화가 보였습니다. 저는 표준 약물을 처방했지만 특이하게도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혈액에 완전한 미네랄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아연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셀레늄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달 동안 비싼 약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대신 간단한 지침을 드렸죠. 매일 아침 셀레늄을 위해 브라질 너트 2알을 드세요. 매일 점심 마그네슘과 오메가 오일을 위해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를 드세요. 매일 저녁 아연을 위해 호박씨 한 줌만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꼬리곰탕을 드세요. 석 달 후 박 여사는 제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오셔서 손자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악화가 멈춘 것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회복되었습니다. 혈액뇌장벽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12명의 환자에게 더 시도했습니다. 그중 10명이 넉 달 안에 측정 가능한 인지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일이며 그 이후로 서울과 부산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어는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너트로 한 달에 5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능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며 현대의 정제된 식단은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된장을 매일 드셨습니다. 매 끼니마다 멸치를 드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문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뇌를 보호하는 미네랄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백미, 정제된 밀가루, 그리고 거의 미네랄이 없는 공장식 사육고기를 먹습니다. 두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나이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네랄 결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하나씩 질식시키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하라고 한 차가운 목덜미는요. 그것은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즉, 여러분의 혈액이 위쪽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억력 상실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제가 수술실에서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실제 뇌 조직을 충분히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삼중장벽 붕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혈액뇌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 주변의 보안 울타리처럼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이 문은 튼튼했습니다.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하고 위험한 것은 모두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이 문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운명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 가능한 세 가지 특정 결핍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핍은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집이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그네슘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혈액뇌장벽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통해 독성 단백질이 뇌 조직으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을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릅니다.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축적되기 시작하면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기억세포를 하나씩 파괴합니다.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기억력 문제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노인들의 혈액을 검사하면 92%가 최적 범위보다 낮은 마그네슘 수치를 보입니다. 표준 병원 검사에 따르면 위험할 정도로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장벽이 손상될 만큼 충분히 낮습니다. 일반 의사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죽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뇌를 보호할 만큼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준입니다. 두 번째 결핍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배 주변의 지방이 아닙니다. 모든 뇌세포의 외부 코팅을 형성하는 특별한 지방입니다. 이 코팅은 지속적인 수리와 유지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이 수리를 위한 원료입니다. 식단에서 충분한 오메가3를 얻지 못하면 뇌세포가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서로 제대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신호가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오신 70일 새박 여사였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끝에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죠. 오메가3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여성분은 어디선가 생선에 수은이 들어있다고 읽고 15년 동안 생선을 피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생선을 빵과 쌀로 대체하셨습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소가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결핍은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6, 비실부, 그리고 엽산입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중요한 것을 조절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속의 화학적 노폐물입니다. 비타민 B 수치가 떨어지면 호모시스테인이 상승합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은 산과 같습니다.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포함하여 혈관에 구멍을 냅니다. 우리가 말한 그 보호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의료 시스템에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혈당도 검사합니다. 하지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하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승된 호모시스테인은 인지 저하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이것을 검사합니다. 이제 삼중장벽 붕괴를 이해하셨습니다. 낮은 마그네슘은 보호막에 틈을 만듭니다. 낮은 오메가3는 뇌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낮은 비타민 B는 독성 화학물질이 혈관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결핍은 함께 작용합니다. 알츠하이머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핍은 모두 내일부터 시작하는 간단한 식단 변화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억력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75%에게 나타나는 숨겨진 적이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검사 중에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혈액뇌장벽의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고 불리는 보호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집 주변의 보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이 튼튼할 때는 위험한 물질들이 뇌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이 장벽을 약화시키면 독성 단백질들이 뇌 조직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수술실에서 목격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염증은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장, 입, 그리고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이 이 장벽을 보호하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범인은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8세 박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박 여사님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계속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손자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게 알츠하이머인가요? 막을 수 있나요? 저는 박 여사님을 주의 깊게 진찰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결과 초기 감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염증 지표를 확인했을 때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안전 한계치의 3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 매일 아침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대부분의 한국 노인분들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흰 쌀죽, 가공 어묵국, 설탕 넣은 인스턴트 커피, 전자레인지에 든 튀긴 음식들. 그녀는 자신이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그녀의 몸속에 염증의 불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즉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등이 혈관, 내벽의 섬세한 부분을 손상시킵니다. 가공육과 재가열된 기름을 드시면 최종 당화산물로 몸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들은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말 그대로의 독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체계가 끊임없이 싸우면 뇌 장벽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뇌 주변의 보호벽을 천천히 녹이는 산처럼 작용합니다. 달마다 해마다 장벽은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밖에서 차단되어야 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들이 뇌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뭉쳐서 기억 세포를 죽이는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 동안 잡아낸다면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지시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4개월 만에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알림 없이도 손자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염증 유발 요인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서 모든 가공식품을 치우십시오. 5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포장식품은 먹지 마십시오. 기름을 재가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혈액뇌장벽의 독입니다. 둘째, 장벽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일주일에 3번 자연산 생선을 드시면 세포막을 재건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받습니다. 매일 IP 채소를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엽산을 공급받습니다. 블루베리와 호두에는 뇌 염증을 직접 줄이는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혈당 급등을 줄이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흡수를 늦추기 위해 항상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혈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고 가공식품을 드셔왔다면 혈액뇌장벽은 이미 손상되어 있습니다. 염증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치료한 30년 동안 발견한 4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성 탈수와 그것이 뇌 노폐물 제거 시스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청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을 뇌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이 시스템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포함한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일 때, 심지어 경미하게라도
이 시스템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독성 단백질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해가 갈수록 쓰레기 수거원이 오지 않을 때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뇌에 축적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최근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을 알아차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찰 후 저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그녀는 아마 작은 컵으로 서너 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겨우 400ml입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소변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전형적인 만성 탈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줄어듭니다. 몸이 절실히 물을 필요로 할 때도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이 덜 효율적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걱정되어 물 마시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청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어서 뇌는 자신의 노폐물에 천천히 익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의 탈수도 인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응 시간이 느려집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축적됩니다. 타우 단백질이 엉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토대가 매일매일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탈수 상태일 때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 감소는 뇌세포에 도달하는 산소와 영양소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혈액뇌 장벽이 더 취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네랄 결핍이 이 장벽을 약화시킨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탈수는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냥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뇌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에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 잘못된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물을 청까지 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당신의 몸은 15분마다 약 200ml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다음은 당신이 정확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1000 정도의 물입니다. 침대호 옆에 보온병을 놓아두십시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깨어나자마자 즉시 마시십시오. 이것은 8시간의 수면 후 뇌에 수분을 보충합니다. 하루 종일 2시간마다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총 8컵, 최소 약 1.6리터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에 천연바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으십시오. 식탁용 소금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바다 소금입니다. 이것은 세포가 물을 그냥 통과시키는 대신 실제로 흡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다 소금의 미네랄은 적절한 세포 수분 공급을 지원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 마시기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야간 화장실 출입을 방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깊은 수면은 뇌의 청소 시스템이 가장 열심히 작동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적인 대화 중에 흔한 단어를 갑자기 떠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증상은 공식적인 알츠하이머 진단보다 평균 4년에서 7년 전에 나타나지만 제 환자의 92%는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가 이미 진행될 때까지 의사에게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딸과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라는 단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차가운 상자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잠시 혼란을 느끼다가 단어가 다시 떠오르면 노인의 순간이라고 웃어넘깁니다. 이것은 노인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뇌의 해마가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과 염증으로 인해 신경 경로가 악화되어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데 문자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의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일상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일상적인 물건에 대해 이상한 설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지나가듯 언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그림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안경을 눈 도움이라고 부릅니다. 박 여사 본인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 단어를 잊어버린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당신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어 기억이 저장되는 측두엽과 말이 생성되는 전두엽 사이의 연결은 지속적인 전기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신호는 뉴런 주변에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결핍되면 그 보호막이 악화됩니다. 신호가 약해집니다. 검색이 실패합니다. 당신은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일단 시작되면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는 것입니다. 박 여사의 단어 찾기 어려움은 그녀가 저를 만나러 오기 약 6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성가시지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에 한 번, 그런 다음 하루에 여러 번. 가족이 검사를 받으라고 주장할 때쯤에는 상당한 지연 없이는 자신의 손주들의 이름을 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노화와 이 경고 신호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정상적인 노화는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1초 정도 더 걸릴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츠하이머 경고 신호는 단어 범주에 전혀 접근할 수 없을 때입니다. 당신은 마시는 것에 대한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컵, 잔, 머그잔 이러한 단어 중 어느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10분 진료 중에 이것을 언급하면 이것이 양성 연령 관련 건망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인지 기능 저하를 추적한 제30년의 임상 경험에서 이 특정 증상이 제가 설명한 이전 두 가지 경고, 신호와 결합될 때 10년 이내에 87%의 정확도로 알츠하이머 발병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해마가 뇌에서 가장 대사적으로 활동적인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포도당, 지속적인 산소, 지속적인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혈액노의 장벽이 손상되고 이러한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없을 때 해마는 기능 장애를 보이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단어 검색은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증상을 발견할 때 당신은 뇌가 기능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시간 증거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제 완전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의 단어 찾기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9개월 이내에 그녀의 딸은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골든타임 동안 이를 발견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개입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인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동안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장애 만성 염증이 당신의 뇌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장내벽과 혈액노의 장벽은 우리가 장노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있으면 염증 분자가 혈류로 바로 전달됩니다. 이 분자들은 뇌로 직접 이동하여 독소로부터 뉴런을 보호하는 보호장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상검사를 통해 확인한 관찰 가능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섭취한 발효 식품입니다. 자, 제게 화를 내시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로 인해 소화 효소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염분이 많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통제불능으로 증식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장벽에서 수분을 빼앗아 장벽을 얇고 투과성이 높게 만듭니다. 소화관에 머물러야 할 독소가 이제 혈류로 직접 누출됩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며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으로 가는 직통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날카로웠고 수십 년 동안 가족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제가 종합대사 패널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 끼니마다 김치, 단무지, 젓갈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즉시 하라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효식품 섭취를 하루 최대 한 번으로 줄이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갓 만든 것만 먹으십시오. 둘째, 매일 아침 빈속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장내벽을 코팅하고 염증 손상을 줄입니다. 셋째, 매일 최소 3컵의 녹색 IP 채소를 섭취하십시오. 시금치, 깨씹, 상추에는 장장벽 기능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사골국물 한 그릇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팩에서 나온 즉석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12시간 동안 끓인 진짜 사골 국물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사골 국물의 콜라겐과 아미노산은 말 그대로 손상된 장벽을 재건합니다. 6주 이내에 박 씨의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의 기억력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주저없이 모든 손주의 생일을 기억했을 때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복부 팽만감, 불규칙한 배변 또는 위산 역류를 경험한다면 당신의 장은 이미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염증은 매일 뇌에 독성 화합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 더 많은 뉴런이 죽습니다. 지나가는 매주마다 혈액노의 장벽이 약해집니다. 장염증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영구적인 인지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다음 병원 방문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그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소화 시스템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장을 보호하면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즉시 실행해야 할 3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공유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러한 조치들이 알츠하이머가 자리 잡는 것을 막는 뇌의 보호 경로를 복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네랄 복원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것을 먹기 전에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저는 호박씨 한 줌과 최소 70% 카카오 함량의 다크 초콜릿 2조각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호박씨 30근 약 155ml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빈속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간 후에는 흡수율이 60%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십시오. 둘째, 혈액노의 장벽 강화 루틴입니다. 하루에 3번,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섞어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온도는 비타민C의 최적 흡수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독소가 스며드는 혈액뇌 장벽의 작은 틈을 직접 복구합니다. 매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셋째, 염증 리셋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6시에 참기름을 넣은 찐 두부와 토마토 한 그릇을 드십시오. 이 조합은 뇌로 들어가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두부 150g,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참기름 1스푼. 이러한 정확한 비율은 제 임상 관찰에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다른 채소에 대해 묻습니다. 안 됩니다. 90일 동안 이 정확한 조합을 고수하십시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8개월 전에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73세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를 데려왔는데 울면서 어머니가 하나쯤에 같은 질문을 7번이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전통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지난달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했다가 2주 만에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단해버립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4일 만에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개입을 위한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이지만 최소 90일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오늘부터 90일 후에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의 점검일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의사가 빈혈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철분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과도한 철분은 뇌 조직에 축적되어 우리가 예방하려는 바로 그 퇴화를 가속화합니다. 지금 당장 종합 비타민 병을 확인하십시오. 철분이 10mg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오늘 당장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기억력에 대해 조용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세 사람에게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방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지 기능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90일 후에 여러분은 오늘 시작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감사하거나 기다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박사의 3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했으며 이번 주에 어떤 식단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중요한 건강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의 뇌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